이번에는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 여러 가지가 있죠. if, on, condition that, providing that, provide that, supposing that, suppose that, only if, in case that, in the event that, unless, as long as, onc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죠. 우리가 이제 조건 그러면 if가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if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슷한 것들끼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것들인지 좀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할 때는 if부터 시작해서 suppose that까지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같은 뜻을 지닌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게 좀 눈에 보이는데요.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supposed that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viding을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 that이 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에 따라서 that을 생략하는 출제위원도 있고 생략하지 않는 출제위원도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으려면 생략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얘가 접속사예요 라는 걸 that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간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hat을 뺀 상태로 providing만 썼다 라고 한다면 우선 드는 생각이 동사 원형이 ing 그러면 동명사면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현재 분사면 명사 앞에 쓸 수 있으니까 얘 providing 뒤에 빈칸이 나오면 명사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providing that이 생략이 되더라도 providing이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럼 뒤에 뭘 써야 된다?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면 틀리고요. 주어 동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냥 얼핏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그러면 supposing that이라고 할 때 마지막에 supposed that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supposed that은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uppose that이에요. 요거 형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ly if는 뜻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only가 단지란 뜻이죠.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되니까 합쳐서 단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고요. 또는 단지 뭐뭐 할 경우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in case that과 in the event that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in case that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고 뒤에 that이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괄호로 묶이면 생략이 가능하다. 써도 되고 빼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략하기 전에는 얘가 that을 보면서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in case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뭐처럼 보이나요? 전명구처럼 보이죠? 전명구 부사로서 생략이 가능한데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that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that이 있든 없든 접속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in case that과 in the event that은 뭐뭐 할 경우에 또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전치사 표현으로는 in case of와 in the event of가 있는데 뜻이 같습니다. 뭐뭐 할 경우에 그리고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unless에 대해서 살펴보면 unless는 일단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뜻은 if, no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unless와 관련해서 시험 경향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은 unless가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이게 최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unless가 접속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unless와 관련돼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형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라는 표현이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unless 뒤에 얘가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pp가 왔죠. 그래서 unless는 예전에 잘 쓰였던 표현은 분사구문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이때 otherwise는 부사입니다. otherwis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있고 그 밖에 달리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pecify의 원형은 specify인데 얘는 명시하다, 분명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해석해보면 그 밖에 달리 pp니까 명시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unless otherwise specified와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otherwise는 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뒤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pecified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의미에 따라서 다른 pp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밖에 달리 mentioned,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asked를 쓰면 그 밖에 달리 요청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s long a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s long as는 일단 접속사예요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조금 어색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두 개를 정리를 해드리는 건 첫 번째 뜻으로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두 번째 뜻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동의어가 있는데요. as far as가 있습니다. as far as도 뜻도 똑같고 품사도 같아요.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씁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 접속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s much as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s many as 이런 것들도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as 들어가서 접속사가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면 as 들어가면 무조건 접속사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n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는 앞에서 배웠던 부사 once가 있어요. 한때, 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예외적인 부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중요 내용은 once가 접속사예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주어 동사가 온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once의 뜻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 뭐뭐라면. 근데 if하고 아주 유사하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once는 일단 뭐뭐라면. 그래서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 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once가 일단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어색해. 그러면 두 번째 뜻 뭐뭐 할 때 요걸 기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out이나 barring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without은 전치사로 barring하고 뜻이 같은데요. 뭐뭐 없이 란 뜻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다만 without은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되는 반면에
barring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without과 barring이 뜻이 같지만 without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 부사절 접속사와 관련된 전치사에 without을 왜 써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without이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조건과 관련이 되죠. 만약 뭐뭐라면 또는 만약 뭐뭇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긍정이죠. 만약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without이기 때문에 without도 조건과 관련된 전치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걸 쓸 수 있죠. I can't live. 살 수 없어요. without you. 당신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 없이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없다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이런 의미도 되니까 이 without에 조건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